그러니까 그렇게 위에서 저기 스승으로, 지도자로서의 역할, 또 저기 부모로서의 역할, 스승으로서의 역할, 그 도리를 다 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흩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여득기정, 그 정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액은 아주 불쌍히 여겨이지, 사건의 범인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기쁨도 또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불쌍한 저 사람들에게 화를 내서야 되겠습니까? 요 부분은, 그러니까, 이 현감이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얼굴에 노기가 왜 구름 낀 하늘에 갑자기 이렇게 구름이 싹 거치면서 맑아지듯이 노기로 가득 찼던 얼굴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싹 가라앉았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죠? 직언이거든, 직언. 그런데 이런 직언을 듣고 알아차리고 노기가 가라앉는 거는 이분이 인문교양이 있는 분이거든. 현감도. 그렇죠. 이런 부분은 원문을 좀 보는 게 조금 낫죠? 네. 일단, 이렇게 보다가, 이게 번역에서 이렇게 중요한 맥락에서 좀 불분명하면은, 느낌이 좀 덜 잡히면은,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증은 정부의 지도자가 올바른 길을 따르지 않으면 백성들이 자기 길을 잃는다고 대답하였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기쁨이 아닌 슬픔을 느껴야 한다. 이와 같은 사건은 더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자증의 탄원에 감동하여 현감은 매질을 중단시켰다. 이제 이게 뜻으로는 대략 비슷한데, 이 메시지 포인트가 조금, 그렇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양자징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직책은 낮았지만, 사람이 굉장히, 이 형방의 일을 하면은, 죄질이 나쁜,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상대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참말만 할까, 거짓말도 할까? 거짓말도 하죠. 그 다음에, 이 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또 오간에서의 처우 문제를 조금 낮게 받기 위해서 부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형량 처리 관계 문제 때문에 또 뇌물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쓸 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형방을 담당하고 있는 형방 담당자겠죠. 그런데 여기에 뒤에 볼까요? 213쪽입니다. 그 213쪽 거기 쪽에 넘어가기 전에 그 위에서 보면 유교에서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이렇게 하는 자리가 있죠. 213쪽 그 위에. 거기에서 보면은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이런 게 있죠.
경물이 이제 경물, 취지, 성의정,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8조목, 대학의 8조목입니다. 8단계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경물을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물욕을 끊는다. 이렇게 해석한, 독특한 해석을 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다음번에 얘기하죠. 이분, 송나라 때 분인데, 이분은 저것도 썼지. 그러니까, 능엄경 주석도 썼던 분이에요. 대단히 이렇게 불교에도 밝은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경물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뒤에가 풀려요. 볼까요? 자, 욕망을 끊고 욕망을 가라앉히고 나야, 그래야 뭐죠? 지를 이루어요. 제대로 된 온전한 지를 성취합니다. 그렇죠? 이 치자는 이룰 치, 그런데 이룰 치도 돼요. 그래서 성자로 봅니다. 성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천자문을 배우신 분들은 운등치우,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서 비를 이루었다. 운등치우 이럴 때 치자 써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치지, 지를 성취한다. 그러면 착시가 물욕이 빠져야 착각, 착시가 사라지고 정지정견의 상태로 다가갈 수가 있죠. 이게 물욕이 끼어들면은 이렇게 이 알미 이렇게 왜곡되죠. 자, 그 다음에 바라보면은 성의, 거기에서 이 지가 안정이 되고 그 지를 바탕으로 정성을 모읍니다. 성의. 그렇죠? 그리고 이 정성이 가득한 상태에서 마음을 바른 마음을 형성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르게 갔는데 그 앞에 조목이 뭐죠? 물욕을 내려놓고 지적인 부분이 왜곡됨이 없게 잡아주고, 그런 상태에서 정성의 에너지를 가득 담아내면은 그때 가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신을 하고, 그렇죠? 자기 몸을, 그러니까 이 몸이랑 신구의 자기 습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죠. 수신. 그 다음에 이 수신의 힘을 확장해서 이 집안이나 가문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가문을 이렇게 원만하게, 가문이 원만하게 작동될 수 있게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국가의 천하의 평화에 기여. 요것이
대학 8조목.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대학이 이거를, 이런 거를 이 과거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거를 관리가 되는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기본으로 외우고 연습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걸 잘했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일 거예요. 팔조목. 대학 8조목이죠. 대학 8조목이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기 아까워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고, 그러면은 형방의 그런 역할을 했던 그분이 그 밑에 213쪽 밑에를 봅니다. 비록 자징의 가족은, 그러니까 양자징의 이 가족은 가난했지만 모든 뇌물을 거절했다. 이 바보 같은 짓을 또 해요. 덕은 손이라. 자, 이 자기가 가난한, 열심히 일하는데 집안은 가난해요. 그냥 월급 박봉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그 박봉으로 자기 가족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 그러니까 죄수들이 멀리서부터 이쪽으로 이제 양자징이 그렇게 있는 곳으로 이송돼 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죄수들을 이송할 때, 죄 지은 죄수들을 이송할 때 수갑 채우고 발에 뭐 채우고 이렇게 아니면 몸을 묶고 이러잖아요. 자유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먼 길을 와요. 그런데 먼 길을 이송하는 사람들도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자기들이 피곤하고 힘들면은 죄수들을 좋게 대하겠습니까? 아니면 험하게 다루겠습니까? 그리고 먹을 거를 제때 주겠어요? 아니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이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식이 넉넉치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시절에 이송을 해야 되면. 이렇게 해서 양자정이 있는 장소까지 죄수들이 거의 도착하다가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거의 도착할 때쯤에는 반초죽음 상태거든. 거기에서 이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가진 자는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보는 눈이 있으면은 죽거나 말거나 너는 고통받아 마땅하다. 이런 눈이 있으면은 그게 하나도 안 불쌍한데 이 양자증이라는 인물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이 지도자들이 좀 더 이렇게 교육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이끌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도리를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고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좀 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궁핍에 내몰리지 않게 행정을 좀 잘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은 이 지경까지 안 갔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범죄를 했다는 사실은 범죄자인 거는 맞는데 그리고 그건 잘못했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하지만은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 정황도 고려를 했던 사람이 양자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미워만 하지 않고 불쌍하게 보는 눈도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니까 불쌍한 자리가 있고 불쌍하게 보니까 그 사람들을 고통받는 모습이 남의 고통이 아니죠.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고통은 더 이상 그 사람만의 고통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기하고 공감을 하고 있으면, 아니면 그 보살님들이 옆집 아이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안녕하고 놀아도 보고 해서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파. 그러면은 뭐 옆집 애니까 지 부모 있고 내가 신경 쓸 일이 있나?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공감을 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가지지가 않아요. 좋은 의사를 알고 있으면 의사라도 소개시켜 줄까?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것들 생각이 나잖아요. 자,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이 몹시 살기가 힘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뇌물을 받고 누구는 더 낫게 대접하고 누구는 못하게 대접하고, 이런 것이 양대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 일체 뇌물은 사절했어요. 만약 죄수가 음식이 부족하면 비록 자신이 굶을지라도 집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죄수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죄수들에게 음식을 퍼다 주는 게 있고, 그 음식을 퍼다 주는 거에 대해서 그 부인이 가져가셔야죠. 왜 우리는 오늘 하루를 굶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하루 굶는 이 음식으로 연명을 합니다. 죽을 목숨이 삽니다. 하셔야죠. 부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죄수들을 먹여야 할 때가 되었는데, 밥시가 됐는데, 자징에게 식량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늦게 도착했고, 밥 때는 지났고, 밥을 안 먹이면 이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게 뻔한데, 그리고 오면서 쫄쫄쫄쫄 굶어가지고, 그래서, 가진 것을, 근데 이제 저녁을 먹을 것을, 이게 자징이 가진 것을 죄수들에게 주어버리면 가족들이 굶주릴 것이고, 가족들이 그날 굶어야 되고, 그 식량을 가족 몫으로 하면 죄수들은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근데 죄수들의 상태가 어떠냐? 이것이 두려운 딜레마였다. 자징은 죄수들이 그 가족보다 음식을 더 필요로 한다고 느꼈다. 왜냐하면은 자징의 가족은 그래도 매일 넉넉하진 않지만 매일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며칠째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오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잘 못 걷는다고 두드리 맞고 이러면서 왔는데, 그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은 요쪽에 보면은 이랬어요. 열로 길을 오면서 이게 주림을 이게 배고픔을 견뎠고, 그리고 채색이라는 건 뭐냐면 얼굴이 파란색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굶고 기운이 없어지면 얼굴이 파리해지잖아요. 채색. 그 다음에 가국. 뭐냐면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딱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이, 이렇게 너무 굶주려가지고 왜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거 있잖아요. 얼굴색은 이렇게 거의 프리팅팅해지고.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짧지만은 표현이 강력하죠. 그것을 처와 상의하자 죄수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다. 그래서 저쪽에 항주에서 왔다. 그러니까
항주에서 여기면 거리가 얼마고 오는 동안에 겪는 고초가 얼마만큼, 이거를 이제 부인이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현재 놓여져 있는 고통의 총량을 딱 재보니까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우리가 먹을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 음식을 주었어요.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문장에서 보면, 인철 기짐이 뭐냐면, 인하여. 그런 얘기를 듣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쌀을 거둬서, 자기가 먹을 쌀을 싹 거둬가지고, 자죽, 뭐냐면은 죽을 끓여서, 죄수들을 먹였다. 이 말이 여기에서 좀 빠졌죠? 자, 그 뒤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5쪽 한번 볼까요? 네. 후에 자증은 두 아들을 가졌다. 큰아들 수진과 둘째 아들 수진은 각기 정부의 중요한 지위에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이부시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부는 뭐냐면 행정부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시랑은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부의 행정부의 차관까지 이렇게 벼슬을 했어요. 자증의 맞손자는 이 법무부 차관이 되었고, 둘째 손자는 사천성의 맞손자가 이렇게 마지가 이렇게 차관이 됐고, 여기 조금 뭐가 이게 여기는 이게 그리고 장손은 형부, 시랑이 됐고,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손자는 사천의 부현감, 사천의 사천의 저기가 있죠. 책임자. 그 중에서 넘버 2가 이 형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넘버 2가 되었다. 모두 명신이었고, 그리고 지금 양초정, 양덕정, 이런 그 당시 요범 선생이 살고 있을 당시에 이런 청렴하고 또 훌륭했던 이래서 청렴하고 지혜롭고 인자했던 그런 관리로서, 그리고 있었던 이름을 날린 초정이나 덕정,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양자징의 후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덕은 손이라. 근데 이게 손해를 보는데 옆에서 바라보면 그냥 막연한 손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왜 공감을 하고 나서 도저히 이렇게 이 고통의 무게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일시의 고통을 짊어지는 거지만은 저 사람은 생명의 위급이 있는 상황에서 일시의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면 저 사람은 생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이 계산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손해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대목이 될 때 덕이 쌓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손해를 감수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양자증이나 부인이나 마음 씀씀이가 어때요?
한쪽이 안 된다고 이게 버텨서 못하겠다고 버티면은 방법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부부가 꽤 이렇게,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기 전이라니까, 그러면은 이 양자징의 나이가 젊었을 때거든. 젊었을 때, 심지가 올곧아가지고, 현감이, 이 죄수를 때릴 때, 그때 죄수가 맞을 만한 짓을 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전후 사정을 다 고려하고, 지도자로서의 이게 책임과 역할을 다 못한 점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안을 해결하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절대 사안을 해결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을 발휘했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그런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될 판인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노기를 보태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직언도 할 수 있었고, 자기를 덜어서 그런 이게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보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뭘 기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말한 무주상 모시의 기본적인 자세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뭐예요? 자신의 고통을 담보로. 이런 사례들이 음덕을 쌓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10가지 사례 중에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